전쟁이 끝난 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호수에서 믿기 어려운 물체가 발견되었다. 그 물체는 군용 헬리콥터였다. 어떻게 거기에 왔는지, 안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았는지 아무도 몰랐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997년 가을, 숲속 작은 산악호수에서 수위가 갑자기 낮아지면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오랜 가뭄이 계속된 뒤 호숫가가 수미터 후퇴한 상태였다. 어부들은 호숫가 근처 진흙 표면에 녹슨 금속 돌출부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오래된 배 잔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자 보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나온 조각은 분명히 헬리콥터 프로펠러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현장에 팀이 파견되어 수중 탐사가 진행되었고, 진흙 아래 약 4m 깊이에 거의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는 군용 헬리콥터 기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모양과 색상층은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사용된 실험적 모델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문제는 이랬다. 전쟁 중 그 지역에서 헬리콥터 작전에 관한 기록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곳은 전선에서 수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공중 보급 기록에서도 그 경로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전쟁 말기에도 헬리콥터 사용은 여전히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진 곳에 착륙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잠수부들이 기체를 열었을 때 내부에는 시신이 전혀 없었다. 조종석 좌석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안전벨트는 매여 있지 않았다. 제어판은 손상되지 않았으나 모든 항법 기록판이 제거되어 있었다. 지도도 없었다. 무선 통신 식별 카드도 제자리에서 빠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헬리콥터의 과거 기록을 지운 것처럼 보였다. 헬리콥터 외부 플레이트에 일련 번호는 긁혀 있었지만 페인트 아래로 드러난 흔적들은 번호가 나중에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제거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내부 구획에는 훨씬 더 이상한 세부 사항이 있었다. 바닥 마감재 위에는 진흙이 아닌 짙은 색의 마른 자국이 발견되었다. 실험실 분석 결과 이 자국은 연소된 연료 잔여물이 아니라 고온에 노출된 유기물 잔여물임을 보여주었다. 아무도 없는 헬리콥터에 이런 잔여물이 있다는 것은 단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리게 했다. 헬리콥터가 호수에 추락했을 때 안에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시신은 어디에도 없었다. 질문은 이제 단순했지만 답이 없었다. 이 헬리콥터는 어떻게 여기에 왔을까? 그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조사팀이 전쟁 기록 보관소에서 실종 항공기 파일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예상치 못한 한 시기가 드러났다. 헬리콥터가 호수에서 발견된 후 가장 먼저 공군 기록 보관소가 조사되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전쟁 중 이륙한 모든 항공기에 대해 최소 2개의 별도 기록이 생성되었다. 이륙 보고서와 임무 일지. 그러나 일련 번호가 깎여나간 이 헬리콥터에 대한 단 하나의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륙 신고서도 없었고 귀환 보고서도 없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역추적 방식을 채택했다. 호수에서 헬리콥터가 인양된 주간에 해당 지역에서 확인된 과거 연료 보급 기록을 조사했다. 일부 인도 증빙 서류 사이에서 모순된 세부 사항이 발견되었다. 전쟁 말기 후방에 위치한 작은 군용 경납고로 추정 사용량의 정확히 2배에 달하는 연료가 수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경납고가 사용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이 이상한 점은 기록에 특별히 표시되었습니다. 경납고 지역을 위성 영상으로 확인했을 때 현재 숲으로 덮인 지역 아래에 오래된 콘크리트 활주로 잔해가 드러났습니다. 즉
한때 그곳에 소규모 공중 강화 지점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이 오래된 항공교통 지도를 재조사했을 때 동일한 지역을 통과하는 희미한 비행 경로가 발견되었다. 이 경로는 일반적인 항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으며 목적지로 직접 호수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 한 줄이 사건의 전말을 바꿔놓았다. 헬리콥터는 우연히 계획된 비행 끝에 이곳에 도착한 것이었다. 하지만 왜 직접 호수를 향해 날아갔을까? 가장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은 조종실 기록부에 있었다. 기록부는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었지만 내부의 페이지들은 완전히 비어 있었다. 그러나 자외선 아래에서 살펴보니 희미한 글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대부분 지워졌지만 마지막 줄은 읽을 수 있었다. 연료 정상, 36분 남음, 착륙 후 화물 이송 예정. 화물 이송, 헬리콥터가 가장 위험한 전투 환경에서도 화물 이송 임무로 이토록 비밀스러운 지점으로 유도된 것은 논리에 맞지 않았다. 연구진은 항공기의 수송 능력을 계산했다. 헬리콥터 모델에 따라 내부에는 최대 8명에서 10명까지 수송할 수 있었다. 즉, 이전 문서에서 언급된 실종 인원 수와 일치했다. 이 시점에서 소름 끼치는 가능성이 떠올랐다. 헬리콥터, 단순한 수송수단이 아니었다. 실종된 사람들을 수송하는 운송 작전이었다. 그렇다면 수송은 어디로 이루어지고 있었을까? 조종실의 항로표를 재검토했을 때 착륙 지점으로 호수 바로 북쪽 수백 미터 지점에 작은 표시된 공터가 발견되었다. 이곳은 바로 지상 정보 기록에서 폐쇄 구역으로 표시된 지역과 정확히 일치했다. 즉, 헬리콥터는 실종자들을 한 시설로 내려주고 있었다. 그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호수로 끌려가 의도적으로 가라앉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답이 잠겨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폐쇄된 공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리고 팀이 그 지역으로 향한 첫 탐사 행군 중 무정의로 들려온 단 한 번의 방송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헬리콥터 경로가 가리키는 폐쇄 구역은 옛 지도에서는 단순히 빈 공간으로만 표시되어 있었다.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 이곳으로 이어지는 민간 도로는 전혀 없었다. 연구팀은 GPS 신호를 따라 옛 사냥길을 통해 해당 지역으로 진입하려 시도했다. 약 3시간에 걸친 험난한 행군 끝에 나무들 사이로 넓은 공터가 모습을 드러냈다. 빈터 한가운데에는 무너진 콘크리트 기초가 놓여 있었다. 시간이 지나 무너진 벽과 땅속에 묻힌 지붕 잔해들은 이곳이 한때 임시 군사시설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평범한 기지라는 인상은 빠르게 사라졌다. 지면 수준에는 무거운 강철문들의 경첩 자국이 있었다. 문들은 제자리에 없었지만 콘크리트 벽에 묻힌 고정 지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건물 내부에는 운반용 크레인에 속한 레일 자국이 눈에 띄었다. 전체 구조는 이 지역이 하역장이나 사람들이 하차하는 임시 대기 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시사했다. 지하 탐사가 진행되자 콘크리트 잔해 아래 좁은 통로 공간이 발견되었다. 흙을 제거하자 짧은 터널이 드러났다. 터널은 몇 미터 진행된 후 작은 방으로 이어졌다. 방벽에는 새겨진 표시들이 있었다. 미완성된 이름 흔적처럼 보였다. 글자들은 완성되지 않았고 신원 확인에 충분할 만큼 읽히지도 않았다. 이 흔적들은 그곳에 갇힌 사람들이 자신의 신원을 남기려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음을 시사했다. 방 한가운데 녹슨 들것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끊어진 끈 조각들과 단단한 가죽띠들이 있었다.
이 끈들이 인체를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었음이 분명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금속 통들이 놓여 있었다. 통의 내벽에는 두꺼운 그을음층과 연소 흔적이 발견되었다. 법의학적 조사에서 이 흔적들은 고온에서 연소된 유기물질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헬리콥터 동체에 있던 짙은 얼룩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헬리콥터는 호수에 추락하기 전 이 시설에 착륙했다. 실종된 사람들은 이곳으로 옮겨져 일정 기간 억류된 후 다른 처리를 받았다. 이 과정의 어느 단계도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다. 지역 작업이 진행 중이던 중 무정의가 갑자기 잡음으로 가득 찼다. 어떤 활성 방송도 없었음에도 짧은 깨진 음파가 들렸다. 녹음에서 단 한 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돌아가. 1초 후 연결이 완전히 끊겼다. 팀은 조용히 터널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눈에 띄지 않았던 좁은 통로가 하나 더 드러나 있었다. 이 통로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지도는 없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 몰랐다. 무선에서 들려온 한마디 경고 후 팀은 몇 분간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기지와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에서 활동 중인 주파수가 없었기에 들린 소리는 오래된 녹음 잔재이거나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잡음이었다. 팀 리더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작업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새로 발견된 좁은 통로는 세심하게 조사되었다. 통로는 약 20m에 걸쳐 완만한 경사로 아래로 내려가다가 두 번째 방으로 이어졌다. 이 방은 첫 번째 방에 비해 더 넓었고 바닥에는 짙은 차량 흔적이 남아 있었다. 콘크리트 표면에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간 흔적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넘어진 금속 탁자와 그 위에 흩어진 종이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종이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 썩어 있었지만 몇 장은 여전히 읽을 수 있는 상태였다. 이들은 표준 군용 서식이 아니었다. 그 위에는 숫자로 구성된 짧은 코드열과 운송 목록이 적혀 있었다. 한 문서에서 눈에 띄는 유일한 문구는 다음과 같았다. 화물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어떤 부대명이나 서명도 없었다. 이 문구는 헬리콥터에서 자외선 아래 나타난 메모들과 일치했다. 즉, 화물은 정말로 이곳에 하역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화물은 아마도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이다. 서류들 사이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다. 수첩 안쪽 페이지에는 날짜와 시간 기록이 있었지만 내용은 거의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한 페이지에 꽤 선명하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메모가 읽을 수 있었다. 이체가 지연됩니다. 그 바로 아래에는 떨리는 송을시로 끄적여진 짧은 문장이 있었다. 기다리기 힘들다. 이 글귀들은 서류들 사이에서 인간 손의 직접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서류들이 기록된 후 방은 다시 수색되었다. 벽에 고정된 오래된 게시판이 드러났다. 게시판 위에는 뽑힌 못과 빈 카드 슬롯이 있었다. 한때 걸려있던 라벨들이 의도적으로 제거된 것이 분명했다. 전문가들의 판단은 점점 명확해졌다. 여기에는 작전 지휘부가 설치되어 있었다. 헬리콥터로 이송된 사람들의 기록이 보관되었으나 작전이 완료된 후 모든 문서가 의도적으로 말소된 상태였다. 바로 그때 터널 더 깊은 곳에서 메탈릭한 마찰음이 메아리 쳤다. 팀이 어둠 속으로 돌아섰을 때 첫 번째 통로 끝에 이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두꺼운 문이 보였다. 문은 콘크리트 벽 속에 파묻혀 있었고 그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하지만 문 아래쪽에서 가파낸 흙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누군가 아주 최근에 그곳을 열려고 시도한 것 같았다.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문은 헬리콥터로 운반된 사람들의 마지막 목적지였을까? 콘크리트 벽 속에 묻혀있는 문에 접근하는 것은 팀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문은 두꺼운 강철로 만들어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고무 패킹으로 감싸여 있었다. 이런 종류의 문은 일반적으로 압력실이나 생물학적 격리구역에서 사용되었다. 군사 창고에는 지나치게 과한 것이었다. 문 표면에는 어떠한 표시도 없었다. 번호도 경고문도 식별 표시도 없었다. 단지 녹슨 잠금 장치와 상단 부분에 나중에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오래된 표지판 자국만이 남아있었다. 바닥 주변을 살펴보니 신선하지는 않지만 그리 오래되지 않은 흙이 떨어져 있었다. 문 아래쪽에는 끌린 자국이 있었다. 이는 누군가 문에 강제로 열려보려 했지만 완전히 열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전문가팀이 수공구로 자물쇠를 분해하자 문이 흔들리며 몇 센티미터 열렸다. 안에서 무겁고 답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아 습기와 썩은 금속 냄새로 가득 찬 공간으로 통하고 있었다. 문이 더 열리자 안쪽에 좁은 방이 나타났다. 바닥은 완전히 콘크리트였고 중앙에는 녹슨 금속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녹슨 비정상적으로 두꺼운 수갑이 놓여 있어 시선을 끌었다. 이 수갑들은 일반 군용 수갑과 달랐다. 손목뿐만 아니라 팔꿈치까지 고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벽에 고정된 벨트 스트랩들이 있었다. 일부는 찢어져 있었고 일부는 끊어져 흔들리고 있었다. 한 구역에는 바닥에 떨어진 가스 마스크와 두꺼운 장갑들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화학물질 접촉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종류였다. 방 구석에는 작은 금속 상자들이 있었다. 표면에는 바렌 라벨 잔해가 남아 있었지만 상단 글자는 긁혀 있었다. 상자 하나 안에서는 탄 1000조각과 짙은 색의 유기물 침전물이 발견되었다. 전문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 물건들은 인간 의복에 속하는 것이었다. 이 발견은 팀이 가장 두려워했던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곳으로 끌려온 사람들은 일정 기간 구금되고 결박된 채 아마도 다양한 실험적 처리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헬리콥터로 이루어진 이송은 이 시설에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방이 상세히 기록되는 동안 벽 뒤쪽에서 약한 공기 흐름이 감지되었다. 콘크리트 표면의 틈새를 점검했을 때 얇은 통풍구 라인이 발견되었다. 선은 이어지면서 작은 통로로 변해갔다. 통로 끝에는 더 넓은 다른 공간의 어둠이 보였다. 그러나 그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팀 리더가 발견한 작은 쪽지가 모두를 멈추게 했다. 메모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되돌릴 수 없다. 이 글이 누구의 손에서 나왔는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 비밀 시설은 아직 모든 비밀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봉인된 방에 있던 메모는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되돌릴 수 없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곳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단순히 억류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겨졌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헬리콥터 이송의 이유도 점차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단일 지점으로 이송되어 제거되고 있었던 것이다. 연구진은 시설 주변에서 포괄적인 탐사를 시작했다. 콘크리트 구조물 주변에서 실시한 지하 레이더 측정은 서로 다른 밀도 영역을 보여주었다. 이 영역들을 파헤치자 겹겹이 묻힌 탄화된 토양층이 드러났다. 이어 다양한 금속 잔해들이 발견되었는데 문에 속한 경첩 조각들, 불에 탄 철사 고리들, 녹슨 사슬 고리들이 있었다. 법의학 보고서는 토양층이 고온에 노출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소각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인골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개의 치아 조각과 뼈 부스러기만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소각 작업은 의도적이고 세심하게 수행되었습니다. 목적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이 진행될수록 팀은 가장 끔찍한 현실과 마주했다. 공식 실종자 명단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는 생존한 증인도 존재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증언을 자처했던 마을 주민들을 다시 조사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증인들 모두가 사망했거나 지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한 점은 이랬다. 증인들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어떤 이들은 다른 도시로 이주했고, 어떤 이들은 집을 팔아 행방을 감췄다. 일부는 신원이 확인되었지만 단호하게 증언을 거부했다. 그들에게는 공통된 행동 양식이 있었다.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입을 다물고 주제를 바꾸려 애썼다. 한 농부의 입에서 단 한마디가 새어나왔다. 우린 입 다물라고 했어. 누가 그랬냐고 묻자 대답은 없었다. 조사팀은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다. 시설 운영은 전쟁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은폐되었다. 이 은폐는 문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증인들은 위협을 받거나 알려지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침묵에 갇혀 있었다. 바로 여기에 가장 큰 모순이 있었다. 헬리콥터가 있었다. 시설 잔해가 있었다. 소각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증인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이들은 실종되었거나 침묵을 강요당했다. 조사관들은 이제 사건 기록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이 시스템을 누가 구축했고 이 작전을 누가 지휘했는지를 보여주는 최종 기록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기록은 모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다. 연구팀은 시설에서 보낸 날들 끝에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다. 이제 그들은 헬리콥터의 존재, 지하시설의 잔해, 소각장의 흔적, 그리고 입을 막힌 증인들에 관한 보고서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조각들 위에 여전히 답이 없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이 작전을 누가 수행했는가? 중앙기록보관소의 가장 비밀스러운 구역에서 나온 마지막 문서는 이 질문을 직접 해결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파일 제목은 비어 있었다. 단지 하단 모서리에 작은 코드 하나가 적혀 있을 뿐이었다.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은 문서 사이에서 간신히 찾아낼 수 있었다. 특별 결정 문서. 문서의 내용은 짧았다. 1945년 초 전선 후방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통제 불능 집단을 격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집단이 누구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군인도 민간인도 언급되지 않았다. 단지 개인이라는 단어만 사용되었다. 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 사회 질서 측면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할 사건들은 단일 센터로 집결될 것이다. 이 센터는 조사팀이 발견한 시설과 일치했다. 이어진 내용은 모든 것을 드러냈다. 이송 작업은 항공편으로 완료될 것이다. 기록은 남기지 않을 것이다. 결과 보고서는 기록 보관소에서 제외될 것이다. 즉, 작전은 의도적으로 은폐되었다. 사람들은 옮겨지고 억류되었으며 결국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모든 것은 국가기구 내에서 공식 기록에서 제외되었다. 문서의 마지막 문장은 한마디로 소름 끼쳤다. 잊혀질 것이다. 연구자들이 이 표현을 보았을 때 모든 발견이 사실 얼마나 취약한지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들보다 앞서 온 모든 이들도 한때 정확히 이 지점에 도달했다가 어떤 식으로든 침묵당했기 때문이다. 파일은 폐쇄되었다. 문서들은 다시 보관소로 옮겨졌다. 그리고 파일 위에는 붉은 도장이 찍혔다. 호수 위의 헬리콥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시설 잔해들은 무너져 내리도록 방치되어 있었다. 소각장은 흙으로 덮여 있었다. 오직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살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공식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진실들은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침묵 속에 묻혀버릴 뿐이다. 그리고 전쟁의 가장 어두운 면모가 바로 이것이다.